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 성명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탈자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치는 조직화된 단결력이다. 단결해야 할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리는 자는 결국 간첩과 같다. 민주당의 국헌문란과 반국가 세력에 대응하고 부정선거를 검증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가슴 무거운 역사적 결단이었다. 사실은 민주당이 국헌을 문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민주당에서만 가짜로 당선된 의원이 52명입니다. 그러면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60명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지난 7일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서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나라를 위한 고민 끝의 결단이다. 간첩도 못 잡는 국정원을 만들어 버린 민주당은 이미 국헌문란의 정범이다.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 형법까지 바꾸려는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자행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여러분, 첨언을 하면은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시켜서 국가정보원이 간첩 잡는 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국가정보원법에서 조사권도 박탈시키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그러면 국가정보원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전략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10년 전 유사시 대한민국의 반동들을 제거하고 북한과 함께 미제를 몰아내겠다는 사람들이 국회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민주당에 있다. 이런 민주당에 대항해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이를 그르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외쳐댔던 안철수 의원, 도대체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응? 이제 정치는 그만하시기 바란다. 지금 안철수에게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던 비례대표 이선의 김혜지 의원, 민주당으로 가시라.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날이죠.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청 광화문에 수십만 인파가 모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지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했습니다. 김상욱 의원 지금 피켓 들고 혼자 찬성 가결시켜야 된다고 탄핵소추안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김상욱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반역자입니다. 배반자지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안에서 싸울 수 있다.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서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끈질긴 추궁도 개별 국민들의 결단이고 선택이다. 그러면서 빈말이 아님을 무겁게 받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굳혔을 겁니다. 그래, 탄핵이 가결되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미 굳혔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단도 구성하고 본인이 만약에 탄핵안이 결의가 되면 바로 헌재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헌재에 가서 생중계로 본인이 당판을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기가 굳습니까? 뚝심 있는 대통령, 대담한 대통령, 용기 있는 대통령, 바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굳은 의지로 보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타협하면 되지. 그러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통치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고유기관이 바로 통치행위입니다. 헌법이나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행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몇 번째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예산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대통령 활동비 다 영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공산국가지요. 그리고 입법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법안을 제대로 만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을 발의하는 것은 정부도 할 수 있고 국회도 할 수 있는데 정부안이 발의한 내용은 다 묵살시킨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라 하는 사람과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 1000%, 10,000%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언론들이 왜 이걸 덮느냐 이 말이죠. 부정선거의 부자, 조중동에서 부정선거의 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지난 2022년 대선에서요, 이재명이가 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이건 천운입니다. 원래 부정선거 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난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가짜 투표를 200몇십만 평 줬어요. 예, 그런데 극적으로 그렇게 줬는데도 0.7% 차이로 이겼죠. 27만 표 차이인가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긴 것은요, 한 200몇십만 표 됩니다. 10% 이상 차이가 났을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아마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야, 나는 진짜 당선이 됐지만 그것도 부정선거로 된 게 아니죠. 잘못하면 떨어진 거지요. 그러나 하늘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막아야 되겠다. 지금 많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년 한 5, 6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이거를 부정세력을 잡으려고 온갖 고생과 마음의 고통과 가슴속에 그 묻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내란수계입니까? 나는 내란수계라는 말을 쓰는 게 어쩌면 김정은이가 김여정이로부터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희한한 용어들이 나오지요. 순간적으로 이재명도 그렇고 김민석이도 그렇고 그게 세뇌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모든 언론들이 가짜 진짜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로지 권력과 돈과 명예만을 쫓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짜 세상이 권력을 참탈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제 1월 20일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의 바람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원회에 있는 노태악과 김용빈 사무총장과 그리고 실장, 국장, 과장, 전산팀 직원들은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서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지난번 대통령 2022년 대통령 선거 왜 사이트를 내렸습니까? 에? 무서워서 내렸습니까? 김용빈 사무총장 판사 출신이죠. 빨리 올리세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시해서 빨리 올리시라고 하세요. 에? 범죄 집단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